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번 터키 전지훈련 두 번째 평가전 상대 몰도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몰도바 대표팀의 감독은 세르게이 클레슈센코 감독입니다. 몰도바 대표팀 역대 최다 득점자고요. 득점은 11개의 골입니다. 부임 후 이번 경기가 두 번째 경기입니다. 다만 이 경기 영상은 첫 번째 경기 이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포메이션은 대략 4-2-3-1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경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어떤 포메이션으로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리그 2위 팀 페트로쿠바에서 선발이 많이 되었는데요. 몰도바 리그의 1위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시에리프 티라스폴입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인테르를 잡았었다요. 하여튼 레알 마드리드와 인테르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보이면서 시에리프 티라스폴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시에리프 티라스폴은 주로 외국인 선수가 많은 팀입니다. 따라서 페트로쿠바에서 조금 더 많은 선수들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영상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몰도바의 골키퍼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골키퍼는 스타니슐라프 나바슈코 선수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캐슐레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요. 소속팀에서는 꾸준히 출전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리그가 춘추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난 시즌 리그 전 경기 출전을 했고요. 아직은 리그가 개막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A매치 신경기 81개의 실점 14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실점이 많아 보이지만 몰도바 팀이 유럽 대륙에 있는 전력이 좀 좋지 않은 팀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꽤 나쁘지 않은 실점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선수 경기할 때 실력을 보면요. 왼발킥을 사용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나와서 공을 쳐낼 줄 아는 선수고요. 1대1 상황에서의 침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경험이 많은 골키퍼이다 보니 그런 점이 좀 돋보이는 편이고요. 신체 조건이 괜찮습니다. 키는 188cm로 어느 정도 골키퍼로서는 적정한 키이고요. 리치가 좀 길기 때문에 쳐낼 때 굉장히 세이빙의 정확도가 높은 편입니다. 나이치고는 순발력도 꽤 있는 편이고요. 1대1 상황에서의 침착성이 좋다는 점을 우리 선수들이 잘 고려해서 플레이를 해야겠습니다. 다만 이 선수 부상이 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과연 실제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골키퍼 에밀 팀브르 선수입니다. 몰도바 리그의 밀삼이라는 팀에 소속되어 있고요. 지난 시즌 리그 전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A매치 만약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한다면 데뷔전이 되겠습니다. 리그에서는 18경기 17점 6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각을 잘 좁혀서 나오지만 선방 능력이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고요. 경험이 적기 때문에 순간적인 판단 미스가 따라오는 편입니다. 이것이 어떤 걸로 이어지냐면 튀어나오는 건 잘하는데 거기서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공격수가 공격을 한다면 이 선수가 잘 제쳐지는 편입니다. 다시 말해 과감하지만 안정적이지는 않은 골키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발력은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꽤 괜찮은 편입니다. 마지막 골키퍼 크리스티안 아브람 선수입니다. 몰도바 리그의 2부 리그 부저우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이고요. 지난 시즌 리그 경기 출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즌 말미에 출전 시간이 많아지면서 명단에 승선한 케이스인데요. 지난 6경기 연속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현재 키퍼 중 최장신이고요. A매치에는 6경기를 뛰면서 11실점을 기록했습니다. 골키퍼 자리에는 나마슈코 선수가 부상이 아니라면 출전할 가능성이 높지만 나마슈코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을 하지 못했다면 에밀 팀브루 선수가 A매치 경험을 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제 수비수 보겠습니다. 센터백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막심 포트리니체 선수입니다. 몰도바의 페트루쿠브 소속이고요. 리그 경기에서는 주로 주전 센터백으로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 출전이 많지는 못했는데요. 최근 부상 회복 후에 다시 한번 명단에 승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에서는 12경기 1개돔을 기록했고요. A매치는 13경기를 출전했습니다. 두 번째 센터백 바딘 볼로한 선수입니다. 몰도바 리그의 밀사미에 소속되어 있는 볼로한 선수는 현재 소속팀에서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리그 17경기 2개의 돔을 기록했고요. 최근 경기에선 꾸준히 센터백으로 출전하고 있는 왼발 센터백입니다. 경험이 있으나 순발력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붙을 때는 잘 붙지만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키퍼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는 모습이 있는데 이 골키퍼가 에밀 팀브루 골키퍼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만일 이 두 선수가 동시에 선발 출전했을 경우 롱패스를 붙였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공률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 선수가 킥이 굉장히 좋습니다. 뒤에서 한 번에 넘어가는 롱패스가 굉장히 좋은데요. 다만 이것은 몰도바 리그에서 뛰고 있는 수비진들의 능력을 생각해보면 플루크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수비진들이 잘 체크를 해야겠고요. 패스는 괜찮지만 순발력이 떨어지니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태클에서 한 발 늦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PK를 따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A매치는 29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세 번째 센터백 데니스 프루트나 선수입니다. 몰도바의 벌치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이고요.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을 오가며 플레이를 합니다. 리그에서는 라인업 명단상에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을 하지만 팀이 약체팀이다 보니까 사실상 백3의 가운데 센터백, 중앙 스위퍼와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센터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센터백은 아티움 리트비아코프 선수입니다. 스푼틀에서 뛰고 있는데요. 스푼틀 역시 몰도바 리그에서 강팀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선수가 출전할 경우에 실점이 꽤 많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의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선수의 탑만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집이 첫 번째 소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센터백입니다. 다섯 번째 센터백은 아르투르 크라치운 선수입니다. 팀에서는 꾸준히 센터백을 소화하고 있고요. A매치는 초갑 4경기 정도를 출전을 했습니다. 상당히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A매치 경험이나 팀에서의 경험이 상당히 많은 선수이고 특히 몰도바 리그가 아닌 한 수 위로 생각이 되는 헝가리 리그의 플로브디프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풀백은 이온 자르단 선수입니다. 몰도바의 페트로코브 소속이고요. 소속팀에서는 백3의 오른쪽 스토퍼를 맡고 있고 국가대표팀에서는 주로 백4의 라이트백으로 뛰고 있습니다. 리그에선 17경기를 소화하면서 최대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고요. 지난 2018년 우리 대표팀과 치렀던 경기에서 우측 풀백으로 선발 출전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A매치에서는 그 경기 종합 43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공의 낙하 지점을 잘 찾는 편이고요. 접근성이 괜찮은 선수입니다. 따라서 순발력도 꽤 좋은 선수이고요. 끝까지 공에 집중을 하면서 슈팅을 막아내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가끔 볼처리가 아니라다는 것이 우리가 한번 뚫어봐야 할 만한 점입니다. 두 번째 풀백 오한 칼린 레벤코 선수입니다. 이 선수 역시 몰도바의 페트로코브 소속인데요. 이온 자르단 선수가 백3의 오른쪽 스토퍼를 봤다면 이 선수는 백3의 오른쪽 윙어 혹은 백4에서의 라이트백을 소화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다만 자르단 선수가 백3의 오른쪽 스토퍼로 경기에 출전을 많이 하다 보니 백3의 오른쪽 윙백이나 백4의 라이트백으로 출전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리그에서는 18경기 정도를 소화했습니다. 수비 상황에서 집중력과 끈기가 상당히 좋은 선수이고요. 오버래핑에서 올리는 얼리 크로스나 패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따라서 공격 참여가 상당히 좋은 선수이고요. 상대의 실수가 나왔을 때 놓치지 않고 좋은 플레이를 선보이는 선수입니다. 지난 A매치는 레프트백으로 소화를 했습니다. 마지막 풀백 데니스 마란디치 선수입니다. 레프트백을 주로 소화하고 있는 슬로베니아 첼리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최근에도 A매치에 종종 출전을 하고 있고요. 리그는 10경기 1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비진은 레벤코 선수가 레프트백, 자르단 선수가 오른쪽 라이트백을 볼 가능성이 높고요. 베테랑 센터백 조합이죠. 바딘 볼로안 선수와 막심 포트리니체 선수가 센터백 라인을 구성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다만 이 경기 역시 아이슬란드전처럼 감독이 실험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볼로안 선수나 포트리니체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제 미드필더 명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일한 수비형 미드필더 보겠습니다. 유일한 수비형 미드필더는 미하일 카이마코프 선수입니다. 크로아티아의 슬레븐 밀르포 소속이고요. 전천후 중앙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로 수비형 미드필더를 소화를 하고 있고요. A매치에는 가끔 센터포워드로 나온 경험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중앙 미드필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 미드필더는 빅토르 보가치우크 선수입니다. 이 선수 역시 전천후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다만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경기를 좀 많이 소화하고 있고요. 리그에서는 18경기 2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몰도바 리그에서 페트로코브가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는 팀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1999년생 선수가 이만큼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점이고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코토고이 선수와 짝을 이루어서 투볼란트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좋은 수비력을 지녔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두 번째 중앙 미드필더 코넬리우 코토고이 선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가치우크 선수와 파트로 출전하면서 투볼란테를 이루고 있고요. 이 선수 역시 중앙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를 번갈아 출전하는 전천후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리그에서는 18경기 2골을 기록했고요. A매치 3경기를 출전을 했습니다. 2001년생으로 상당히 앳된 모습이 돋보이는 선수입니다. 세 번째 중앙 미드필더 역시 몰도바의 페트로쿠프 소속인 이아세르 투르칸 선수입니다. 다만 페트로쿠프에서 많이 뛰지는 못했는데요. 임대를 다녀왔지만 출전 기회는 좀 적었습니다. 다만 A매치는 6경기를 소화했는데요. 현재 이 선수의 자리에 뛰고 있는 보가치우크 선수와 코토고이 선수가 팀에서는 많이 뛰고 있지만 A매치 경험은 더 적은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공격형 미드필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우스 이오시포이 선수입니다. 이 선수 공격형 미드필더와 양쪽 윙어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리그에서는 14경기 1골과 1개의 덤을 기록했고요. 최근 A매치는 윙어로 출전을 해서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드리블하면서 올리는 크로스의 정확도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후방에 있을 때에는 롱패스를 잘 뿌려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좋은 턴 동작과 이어지는 패스의 정확도가 괜찮고요. 빈 공간에서 조금이라도 골대에 가까운 곳이 생긴다면 바로 그곳으로 달려가서 크로스를 올리는 선수이고 주력이 상당히 좋고 침투 이후에 컷백의 정확도 역시 상당히 높은 선수입니다. 이 선수 역시 2000년생임에도 불구하고 페트로쿠브에서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격형 미드필더 드미트리 만드리체코 선수입니다. 조지아에서 뛰다가 최근 우크라이나의 인훌레치로 이적한 선수인데요. 우간다전 이전에는 A매치 소화한 기록이 없습니다. 세 번째 공격형 미드필더 세르기우 플라티카 선수입니다. 이 선수 몰도바의 페트로쿠브 소속인데요. 팀에서는 양쪽 윙백을 주로 보지만 중앙 공격수도 볼 수 있고 공격형 미드필더도 볼 수 있고 윙어도 볼 수 있는 말 그대로 전천후인 선수입니다. 리그 19경기 3골과 3개의 돔을 기록했고요. 지난 2018년 경기에도 경기 출전을 했습니다. 아마 공격력을 살려서 양쪽 윙어로 출전할 가능성이 있고요. 안쪽 공격수를 보고 좋은 패스를 넣어줄 수 있으며 본인이 그 공격수일 경우에는 침투가 상당히 좋고 1991년생 전성기 나이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주력도 괜찮은 선수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로서는 연계가 괜찮고 윙어인 경우에는 침투가 괜찮습니다. 지난 2018년에 했던 경기에서는 우측 윙어로 뜨다가 중앙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인버티드 윙어의 형태로 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윙포워드로 더 많이 나오는 선수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렉산드르 안토니우크 선수인데요. 안토니우크 선수는 몰도바의 3위팀 밀사미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주로 오른쪽 윙어 혹은 오른쪽 메짤러로 주로 뛰었는데요. 17경기 3골과 11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어시스트 능력이 상당히 좋은 윙어입니다. 소속팀에서는 프리킥도 전담해서 차고 있고요. 어시스트 능력이 좋다는 얘기는 패스길도 역시 잘 본다는 이야기죠. 패스길을 잘 보고 정확도 역시 꽤나 괜찮은 선수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침투 역시 상당히 좋고요. 슈팅력도 괜찮습니다. 이른바 빠따가 좋은 선수이고요. 오프더볼 움직임도 좋습니다. 턴 동작도 유연하고요. 드리블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 모든 점이 다른 유럽 리그, 이른바 상위 리그에서 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몰도바 리그에서는 적어도 이것이 통하는 중입니다. A매치 45경기를 출전했고요. 이 선수는 굉장히 베테랑입니다. 두 번째는 알렉산드루 벨루소프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몰도바의 시리프 티라스폴 소속인데요. 팀에서는 비주전자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약간 외인 구단적 성격이 강한 팀이 바로 시리프 티라스폴이기 때문에 벨루소프 선수가 뛸 수 있는 틈이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A매치에서는 주로 왼쪽 미드필더로 뛰지만 소속팀에서는 많이 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미드필더 라인업도 한번 예상을 해봐야겠죠? 수비형 미드필더 두 자리 투볼란테에는 보가치우크 선수와 코토고이 선수가 이번에도 파트너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선수가 가장 최근까지 합을 많이 맞춰왔기 때문에 A매치에서도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왼쪽 미드필더에는 세르기우 플라티카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선수가 약간 메짤라 형식으로 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조심을 해야겠고요. 순간적으로는 중앙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선수입니다.
오른쪽 미드필더 자리에는 안토니우쿠 선수를 예측했습니다. 안토니우쿠 선수가 리그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989년생으로 어느 정도 베테랑의 나이에 속하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리그에서 좋은 능력을 보여주면서 주력도 좋고 드리블도 좋고 침투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마리우스 이오시포이 선수가 출전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오시포이 선수 2000년생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A매치 이번 경기에서 경험을 쌓게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점쳐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격수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격수 이온 니콜라에스쿠 선수입니다. 슬로바키아의 두나이스카 스트레다 소속의 니콜라에스쿠 선수, 최근 폼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부상이었다가 복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선수 나이가 상당히 어림에도 불구하고 A매치 21경기 3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공격수 아티온 펀투스 선수입니다. 알바니아의 쿠키지 소속이고요. 가장 최근 경기에 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알바니아 리그 역시 춘추제이기 때문에 이 기록이 아직까지 이 선수의 폼을 보여준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A매치는 2경기 출전했습니다. 세 번째, 블라디미르 암브로스 선수입니다. 몰도바 페트로코브 소속이고요. 몰도바 리그 최고의 공격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즌 10-10을 기록했고요. 지난 월요일 경기에도 출전한 적이 있습니다. 리그 18경기 12골과 10개의 돔을 기록했고 센스 있는 패싱, 스트라이커라면 응당 가져야 하는 골에 대한 집념, 2대1로 주고 들어가는 패스, 그리고 이외 패싱이 상당히 괜찮고요. 프리킥 역시 이제 근접한 거리에서의 프리킥 역시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드리블도 좋고요. 이런 선수의 경우 가끔씩은 좀 욕심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는데 10-10을 기록한 선수인 만큼 도움도 많이 기록하는 선수입니다. 이타적인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이고요. 본인이 수비를 몰고 다니면서 빈 선수에게 내주는 플레이, 키만 넘기는 살짝 넘길 수 있는 센스 있는 킥, 여러가지 면에서 아주 좋은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스트라이커 비르길리우 포스톨라이 선수입니다. 벨기에 무스크론 소속인데요. 사진을 보면 아실 수 있듯 PSG 유스 출신입니다. 최근에는 벨기에 무스크론의 21세 이하 팀에서 뛰긴 했습니다만 일단 PSG 유스 출신으로서 PSG 유니폼을 입고 뛴 적이 있는 선수라는 것 자체가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점이 아니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이 선수 릴에도 소속이 되어 있었고요. 키가 상당히 크고 마무리 능력이 괜찮기 때문에 만약 출전을 한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공격수 미하일 플라티카 선수입니다. 몰도바의 페트로코브 소속의 플라티카 선수는 이번 시즌 2경기 제외하고 모두 중앙 공격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블라디미르 암브로스 선수와 투톱을 이루고 있는데요. 페트로코브가 3-5-2 포메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투톱으로 뛰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경기를 중앙 공격수로 출전을 하긴 했지만 미드필더로도 많이 뛰고 있고요. 미드필더로 분류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마무리 능력이 상당히 괜찮고요. 센스 있는 슈팅을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센스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다만 볼 간수에서 간혹 실수가 있기 때문에 만일 이 선수가 출전을 한다면 이 점을 노리고 수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수 원톱 자리에 암브로스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도 여겨집니다. 60만 유로의 가치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 팀 내 최고의 가치를 기록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다만 이 포지션 현재 5명의 경쟁자가 있고 이 선수들 중에 어린 선수들도 꽤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출전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몰도바 대표팀과의 경기 1월 21일 오후 8시에 벌어집니다. 과연 이 경기 어떤 팀이 승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대표팀이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최종 예선까지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역시 배성재 캐스터 단독 해설로 가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